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 김선풍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진짜 위기 순간이 다가온다. 다 살려면 다 살리려다가 모두 죽게 되고 호름은 그 순간 아파도 터뜨려서 도려내야 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국가든 위기 앞에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 되겠습니다. 좀비 기업이라든지 비핵심 사업을 살리려다가 모두가 희생되게 되는데요. 치사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환경과 사회가 전반적으로 불안하고 어수선하고 또 침침함 가운데 봄이 지나면서 본격적인 여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기운이 피어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위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넓은 시각이 필요하고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는 지혜, 또한 숲을 보지 말고 동시에 나무도 보는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아울러 한국만 아니라 전 세계를 보는 지혜가 필요하겠고요. 2020년도 세계 경제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침체를 겪을 것이라고 IMF는 예측하고 있는데요. IMF는 현지 시간으로 4월 14일 제시한 세계 경제 전망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침체가 될 것이고 4월의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는 성장률을 1월 전망치보다 마이너스 6.3%를 낮춘 마이너스 3%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 경제는 더욱더 심각한데요. 미국은 마이너스 5.9%, 유로존은 7.5%, 일본은 5.2% 등 IMF는 선진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6.1%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의 경제적 손실은 내년까지 9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는 세계 3위와 4위 규모의 일본과 독일 GDP를 모두 합친 것보다 큰 규모다. 엄청난 규모가 되겠죠. 1인당 국민소득도 올해 189개 IMF 회원국 중 170개국 이상에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불과 1월 전망 때는 160개국에서 소득이 늘 것으로 예측했었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170개국에 역전이 돼서 170개국 이상에서 국민소득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월 12일 현지 시간으로는 국제통화기금이 이 전망보다도 훨씬 더 세계 경제 전망을 예상치보다도 더 안 좋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바 IMF 사무총장은 5월 10일 현지 시간으로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주최한 온라인 컨퍼런스에서 세계 경제 전망이 4월의 예측보다도 더욱더 어려워 보인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L자형 장기 침체 가능성은 이제 매우 높고요. 3월에 생산 소비는 동반 감소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는다라고 합니다. 3월 산업 생산 전월 대비 0.3% 감소하고 소비는 1% 감소하고요. 3월에 서비스 생산이 전월 대비 4.4%가 줄어들어서 지수 작성 이래 최대 감소폭을 나타냈습니다. 체감 경기를 진단한 동행 순환 변동치와 선행 순환 변동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하락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코로나 충격이 2분기 말까지 지속된다면 6월 말까지 지속된다면 생산과 소비, 수출 부분, 물가, 고용 등 모든 실물 경제 부분에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서비스업은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감소폭을 보여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음식, 숙박업 등 모든 전 분야가 17.7% 감소를 해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보험업은 전월 대비 2.6% 늘어났는데요. 소비는 전월 대비 1%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다 이렇게 감소를 했고요. 현재 경기 상태를 나타내는 동행순환 변동치는 전월보다 1.2% 감소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것은 11년 3개월 만에 최대폭이고 선행지수 또한 0.6% 감소해서 12년 1개월 만에 최대로 떨어진 것입니다. 제조업의 평균 가동률은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9년도 3월 69.9% 이후 최저 수준인 70.7%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소비 판매도 매우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요. 또한 특히 4월에 취업자 수는 47만 명이 감소하고 일시직장 113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으로 4월 취업자 수가 47만 6천 명, 마이너스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외환 여파가 미쳤던 1999년 2월 이후 21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시주식자 수는
113만 명이 감소한 것이고요. 통계청이 5월 13일 발표한 2020년도 4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56만 2천 명으로 1년 전보다 자그마치 47만 6천 명이 줄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고용률은 1년 전보다 1.4% 내린 59.4%로 2010년 4월 이후 최저 기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일경제 5월 13일자를 고용 쇼크 시장을 잠깐 살펴보면요.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이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임시 일용직 근로자 78만 3천여 명이 지난달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들은 구직급여,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의지할 만한 다른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한 것이고요. 실업부조는 내일 1월 1일에야 도입되고 근로장려금도 부채를 포함해서 재산이 2억 원 이상이면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5월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임시 근로자는 전년 대비 58만 7천 명인 마이너스 12%, 일용 근로자는 19만 5천 명인 마이너스 13.7% 감소했습니다. 다 살려다 모두 죽는다 구조조정 변호사 충고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잠깐 이데일리 뉴스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5월 14일자 뉴스를 잠깐 살펴보면요. 다 살리려다 모두 죽는다 구조조정 변호사의 충고라는 타이틀인데요. 진짜 위기 순간이 곧 닥칠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살아남으려면 다른 모습으로 변신하거나 재빨리 누군가에게 붙거나 혹은 자신의 일부를 없애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다 살리려다가 모두 죽습니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기업 구조조정 전문가인 정우영 법무법인 광장 대표 변호사는 1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모두 죽을 수 있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장이 줄어들면 누군가 어떤 기업은 죽어야 하는데 통상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업 오너를 포함한 최고 경영진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위기를 맞닥뜨리기 전 경쟁력을 가진 핵심 사업과 아닌 곳을 구분을 해서 포기할 것은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룹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경고이기도 한데요. 이와 관련해서 개인이든 기업이든 아닌 것은 핵심이 아닌 것은 모두 버리고 가능한 핵심 사업에 집중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고름이 있는데 고름을 짜내지 않고서 않으면은 몸 자체가 생명 자체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태에 매우 어려운 기업이 많아졌는데요. 그런데 그는 대답합니다. 아직 멀었다. 지금은 정부가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자금을 빌려주는 단계다. 항공업계만 해도 여객기 90%가 뜨지 못한 상황이지만 항공물류로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반기부터는 이마저도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다. 수출이 중심인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제 영향이 큰 데다가 나라 밖은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전례 없는 규모인 135조를 플러스 알파 금융안전 패키지 대책을 가동한 것만 봐도 코로나가 경제에 미친 영향이 방대한 증거가 아니겠는가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러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기업이 본질은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기업이 살아야 하는 것이고 기업은 생리상 기업 생존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회주의 경제가 아닌 이상 시장이 줄어들면 누군가 어떤 기업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산업을 보면 반드시 할 기업과 그렇지 않아도 되는 기업으로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핵심이 되겠는데요. 어쨌든 가장 어려운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기업 입장에서, 오너 입장에서 정말 자기의 살을 도려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반드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참 딱한 사정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변화된 기업의 특성을 좀 보면요. 트위터는 원한다면 언제든지 재택근무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트위터 회사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재택근무를 하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현재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연장을 해서 편하게 하라는 얘기죠. 언젠가는 직업이 없어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되겠습니다. 오피스 무용론 퍼지는 IT 업계라는 말도 있는데요. 어쨌든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 전망을 잠깐 살펴보면요. 코로나 사태가 강타한 1월 말 이후 세계 경제는 2달여 동안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생산과 소비 투자 등 주요 지표가 동반 하락했고
끝모를 침체가 이어졌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가져온 공포감만으로 세계 주가는 30% 이상 폭락을 했고, 선물시장에는 유가, 달러, 금 등이 동반 하락하는 등 이례적 상황이 일어났었습니다. 경제 10주기설의 공포감에 더해진 결과였는데요. 문제는 이제부터라는 것입니다. 유럽, 미국, 중국 등 세계 경제의 움직이는 주체들이 경기 회복을 임시 회복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지만, 코로나19 강약에 따라서 긍정신호와 함께 시장의 안정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는 것이 일부 있지만, 그렇게 되면 3월 전에 호황이 이어질까라고 이렇게 의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진정된다 할지라도 예상 못했던 새로운 경제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코로나 사태로 타격을 받을 실물 경제의 피해가 뒤늦게 시장에 반영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는데요. 항상 사태는 후폭풍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 환자가 한참 만에 통증을 느끼는 것과 같은 비슷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세계 경제 곳곳에 감지 못할 타격을 가했고, 그 파동은 경제 회복 후에 본격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 재경의 위기, 미국의 정유산업의 위축, 또 중국 부동산 붕괴와 같은 복병은 부상을 위험히 생긴 것이죠. 진짜 위기는 잠시 뒤에 시작될 것입니다. 자,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거대한 후폭풍이 몰아닥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줄어들게 되면 누군가는 어떤 기업이든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요. 통상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업 오너를 포함해서 최고 경영자의 책임과 결단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본격적인 위기를 맞닥뜨리기 전 경쟁력을 가진 핵심 사업과 아닌 것을 구분을 해서 포기할 것은 과감하게 포기해야만이 그나마 나머지라도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룹 전체 생명 자체가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개인이나 기업이나 회사나 국가나 다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변화 속에 신속하게 적응하고 보름이 살이 될 수 없듯 버릴 것은 아프더라도 과감하게 덜어내야만이 기업과 생명이 보장받게 됩니다. 아프다고 고드름을 짜내지 못한다면 생명 자체가 위협받게 되기 때문이죠. 각자의 경제 주체, 기업과 책임자는 핵심을 강화하고 비핵심 사업을 과감하게 덜어내야 생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정말 급변하고 있습니다. 각자 위치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강화할 것은 강화해야 하며 동시에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비대면 온라인 사업의 강화,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의 대변되는 AI 인공지능 빅데이터의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고 받아들인 것은 생존을 위해서 이제 필수적인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의 내용에 공감하신 분들은 좋아요, 알람 설정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참신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